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팩토리 모의고사 4회 해설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사 가능하고요. 심장 판막 및 움직이는 장기 묘출 가능합니다. 검사 시 주사명과 주사 방향 선택이 제한적이지 않고요. 연부 조직과 동적 영상, 병소 구현이 우수하다. 4번 정답이네요. 기체가 있는 조직에는 전파가 잘 되지 않아서 검사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정답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탐촉자의 주파수가 3MHz일 때 투과 심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투과 심도 구하는 공식 간단한데요. 저는 아래쪽에 주파수가 있고 위쪽에 3이란 값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가 3이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값을 계산해 보면 1이고요. 3번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과 심도 공식이 간단해서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간단한 계산 정도는 문제를 통해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측방향 불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음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근거리 음장과 원거리 음장이 있게 되죠. 쭉 집속을 했다가 원거리 음장을 통해서 다시 확산되는 이러한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가장 좁아지는 집속되는 구간에서 측방향 불행의 화질이 가장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음파의 크기를 이렇게 좁게 만들수록 또는 여러 개의 초점을 사용해서 음파가 집속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정하게 되면 측방향 불행을 개선시키는데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에 있는 다초점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음파가 얇게 설정될 수 있어서 측방향 불행을 개선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겠고요. 정답 1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2번 보기 보시면은 넓은 음속 직경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측방향 불행이 떨어지게 되죠. 좁은 음속 직경을 만들었을 때 불행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4번 낮은 주파수는 관계없고요. 주파수를 증가시켜야지만 분해능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보다는 고주파수를 사용했을 때 분해능을 개선할 수 있어요. 탐촉자의 댐핑 증가는 측방향과 관계없고요. XCR과 관련된 그런 키워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의 음향 렌즈가 조금 애매한데요. 음파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앞쪽에 렌즈를 대줌으로써 빔을 집속하는 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향 렌즈의 사용 또한 이 분해능을 개선하는데 라테랄 레졸루션을 개선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정답은 1번과 3번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시험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이 두 가지 내용이 같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두 가지 모두 연관이 있다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도플러 초음파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 도플러 관련된 문제는 시험에 꼭 출제가 될 건데요. 그 중에서도 펄스 도플러, 연속파 도플러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컬러 도플러와 파워 도플러의 차이점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네 가지의 도플러 기법에 대해서는 꼭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릴 수 있겠고요. 파워 도플러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선택해 보자면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에서 잔잔하게 흘러가는 미세한 혈류를 찾는데 파워 도플러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파워 도플러는 혈류의 방향을 알 수 없고요. 혈류의 속도도 알 수 없습니다. 반접 현상은 나타나지 않고요. 반접 현상은 칼라 도플러에서 나타나게 돼요. 5번 두 가지 이상의 색깔로 나타나는 것은 파워 도플러가 아니라 칼라 도플러 연관이 있습니다. 정답 4번 선택하고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인체 실질 장기 중에서 가장 밝은 에코드로 나타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먼저 간과 지라, 갑상생 같은 경우는 세 가지 거의 비슷한 에코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게 밝은지는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좀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세 가지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자 같은 경우가 이 세 가지에 비해서는 조금 더 밝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자보다 밝은 구조물이 콩팥 동글, 레날 사이누스라고 보시면 돼요. 신장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신장 가운데에 가장 밝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죠. 영상에서는 하이퍼 에코익하게 보이게 되겠고요. 여기 있는 보기 중에서는 이 신장 동부 부분 레날 사이누스가 가장 밝게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가 거의 비슷하고요. 이것보다는 판크리아스가 좀 더 밝고 그 다음에 가장 밝은 것은 레날 사이누스다. 이렇게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지방간의 소견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방간은 간 위축과는 관계없고요. 간 실질 레코드가 증가합니다. 간 내혈관 선명도가 감소하고요. 가로막 선명도도 감소하게 돼요. 간과 지라 실질의 에코 대비가 증가한다. 5번이 정답인데요. 보시면은 간과 지라가 거의 비슷한 에코도로 영상에서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쪽에 지방간이 생기게 되면 간의 에코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의 에코 대비가 증가함으로써 5번 보기는 맞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에서 특별한 전처치가 필요하지 않은 장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유방을 선택해 보면 되겠고요. 간과 쓸개, 이자 같은 경우는 검사 전에 금식해야 되고요. 이 자궁 같은 경우는 소변을 가득 채워서 방광에 소변을 채워야 되는 전처치가 필요합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과 초음파 태령 측정 방법으로 가장 먼저 시행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또 모의고사 분석해 보니까 이 산부인과 초음파 관련된 문제가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산부인과 문제 중에서도 이 태아의 연령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가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에 있는 태아 주머니를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인공물 중에서 탐촉자와 반사체 사이 반복 반사에 의해서 방광의 전면에 발생되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반복 반사 연관되고 방광의 전면은 2번에 있는 리버버레이션 아티팩트를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 영상으로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의 영상이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방광 전면에서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떨어진 영상이 있다면 다중반사와 연관된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전처치 필요 없고요. 화면 발생률을 높게 설정해야 됩니다. 움직이는 장기를 빠르게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레이트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본 자세는 왼쪽으로 돌아놓은 자세고요. 10MHz의 부채꼴형 탐촉자가 아니라 한 5MHz 정도 이렇게 고주파수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인데요. M모드를 적용해서 심장의 운동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5번을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실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영상이 주어져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영상 봤을 때는 간 내에 무에코성 물질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후방음영 증강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러한 정보를 통해서 간 낭종과 관련된 영상임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고형성 종양이다. 이 고형성이라는 뜻은 단단한 뜻인데 낭종 같은 경우는 단단한 구조물이 아니죠. 틀린 보기고요. 흡수가 많이 일어난다. 흡수가 일어나지 않아서 뒤쪽으로 후방음영 증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번 틀렸고요. 후방음양이 아니라 후방음양 증강입니다. 이 문제풀이할 때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기를 끝까지 읽지 않고 정답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시험 볼 때도 내가 아는 것을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꼼꼼하게 보고 정답을 잘 찾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보지 마시고 보기를 끝까지 다 본 다음에 정답을 꼭 선택해 주세요. 틀린 보기고요. 4번에 있는 무에코성 낭종이다. 4번이 정답이네요. 강한 감쇄가 아니라 약한 감쇄와 연관이 있습니다. 정답 4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와 관련된 영상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이제 심장 초음파 영상이고요. M모드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정답 3번에 있는 모션 모드, 움직임 모드를 정답으로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패턴의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심장 초음파 영상이 주어졌고요.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화살표한 구조물은 승모판이 아니죠. 왼쪽 심방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왼쪽 심실, 좌심실입니다. 오른쪽 심방은 영상에서 볼 수 없고요. 화살표한 것은 유두근이다.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복장뼈 주위 긴축 단면도다. 파라스터널 롱이 아니라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입니다. 넘어가서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유방 초음파 영상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각각의 해부학적 구조물만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A번 구조물 같은 경우는 스킨입니다. 피부와 관련된 구조물이고요. B번은 유선 조직이 아니라 피하 지방이고요. C번 구조물이 유선 조직입니다. D번에 있는 구조물은 팩토랄리스 머슬, 4번이 정답이고요. 8에서 10MHz의 고주파수는 괜찮은데 곡선형이 아니라 선형 탐촉자를 사용해서 검사가 진행돼요. 2차 문제풀이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2차 문제풀이 강의 영상 9강에 유방 초음파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놨거든요. 이 강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초음파 검사로 태아의 태령을 측정하였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태아 연령 측정과 함께 이런 식으로 에코제닉하게 밝게 보이면서 일자로 보여지는 구조물이 나온다면 피머 랭스를 측정한 겁니다. 정강이뼈, 종아리뼈 다 틀렸고요.
피머 랭스, 뼈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임신 초기에서는 관찰할 수 없고요.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관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렸고요. 두 개의 뼈 중에서 탐촉저와 먼 쪽을 측정한다. 5번 틀린 보기입니다. 초음파 빔은 투과가 진행될수록 감쇄가 일어나게 돼서 최대한 가까운 쪽을 검사하는 게 더욱더 정확하게 영상을 얻을 수가 있게 돼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A에 비해서 B 영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정답은 4번 메타피지스, 뼈 몸통 끝 사이를 측정한다. 4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영상 보면서 추가 설명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림 보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부분들, 피머 랭스를 측정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측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골 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메타피스까지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끝쪽에 있는 에피피지스는 피머 랭스를 측정할 때 제외한다는 거, 이 부분만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머 랭스를 측정할 때는 메타피스까지 여기까지 측정을 하고요. 에피피스는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을 골 간단이라고 해요. 측정할 때는 이 부분만 측정을 하고요. 에피피스 골 끝쪽에 있는 골 말단 부분은 측정해서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의고사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다른 모의고사 문제도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